네, 예비중학교 1학년 통계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배웠던 부분이 아니고 우리 다 같이 공통으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1학년 2학기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학교에 올라가면 그 학교에 따라서 이 부분을 먼저 배우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단어는 통계인데 통계가 어떤 거냐면 지금 수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산을 하는 연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형 부분이 있어요. 도형. 삼각형, 사각형 우리가 했던 그런 도형들이 있고 세 번째가 이 통계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이 통계가 어떤 거냐면 우리 교재에도 잘 설명이 돼 있는데 어떤 것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하는 거.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의 키를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발 사이즈를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몸무게를 조사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조사들이 있죠. 그것들을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키를 조사한다고 하면 평균 키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키가 많이 컸는지 커졌는지 아니면 작아졌는지 뭐 이런 경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도시에 함께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이 국민들이나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어떠한 경향성을 갖고 있는가 점점 뭐 이렇게 해가 지날수록 키가 커진다거나 아니면 뭐 몸무게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나이가 많아지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그거에 발맞춰서 나라에서 나라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 통계 부분은 굉장히 수학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요즘 들어서 더욱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원이니까 우리 친구들도 잘 공부해 주시고요. 앞에 했던 도형이나 연산 부분에 비해서는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랑은 상관이 없고 이 부분 자체만 따로 잘 이해할 수가 있을 테니까 혹시라도 앞에 부분이 잘 안 됐다고 해도 우리 친구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통계 부분은 통계대로 잘 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페이지 232페이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숨마쿰 라우데를 선생님이 프린트를 한 거예요. 이 교재는 설명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먼저 읽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숙제로 내줄 테니까 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꼭 읽어주세요. 알겠죠? 자, 232페이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233페이지도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한 다음에 요거 꼭 수업 끝나고 이 통계가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써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4페이지로 넘어가서 첫 번째 내용 줄기와 잎그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통계를 배웠었어요. 그때는 어떤 걸 배웠냐면 막대 그래프, 그린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그 다음에 비율 그래프라고 해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부분이 수학에서 통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어요. 통계에 해당하는 부분. 그때 아마 어렵지 않았죠? 아마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랬던 것처럼 이 부분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줄기와 잎그림인데 자, 이 줄기와 잎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나오는 용어가 별량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별량.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자,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암기를 해주시고요. 이 별량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자, 지금 우리가 통계는 무엇을 하는 거다? 통계는 쉽게 얘기해서 통계는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 그렇죠? 어떤 사람들의 뭐 키나 몸무게, 뭐 수학 점수 이런 것들을 소득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통계인데
우리가 조사를 한다고 하면 조사한 결과가 있겠죠. 결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를 조사했다고 해봅시다. 키. 자, 키를 조사했어요. 그러면 A라는 친구는 뭐 160cm, B라는 친구는 150cm, C라는 친구는 155cm 이렇게 각각의 키가 나오겠죠. 그 키의 결과값들이 나오겠지. 우리가 이 각각의 키의 결과를 별량이라고 부릅니다. 별량. 그러니까 내가 키를 조사했다라고 하면 160, 150, 155 이걸 우리가 별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량. 이해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사에서 얻은 결과, 조사에서 얻은 숫자들을 우리가 별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정의를 보면 별량은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별량의 뜻은 정의는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외우고, 그 별량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해서 얻은 결과들, 그 숫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처음에 이 별량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뒤에 설명에서 이걸 이해 못하면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우리가 조사해서 얻은 숫자들을 별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줄기와 잎그림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자, 별량을 줄기와 잎으로 구분한 다음 세로선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줄기, 오른쪽에는 각 줄기에 해당하는 잎을 차례로 나타낸 그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설명은 밑에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래쪽으로 오면 자, 줄기와 잎그림이 뭐냐? 거기 설명이 잘 돼 있어요. 학생들의 키나 몸무게를 조사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자. 키나 몸무게는 학생마다 다 다르게 나올 건데 조사에서 얻은 수량, 그렇죠? 그 자료를 우리는 별량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별량이라고. 예를 들어서 별량은 키가 165, 158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각각을 다 별량이라고 부르고요. 자, 몸무게를 구했다고 하면 각각의 몸무게들이 별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량들은 순서 없이 나열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별량들 우리가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정리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줄기와 잎그림을 이용을 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겠다 이런 겁니다. 자, 줄기와 잎그림에 대한 설명은 거기 쭉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그 하는 방식을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방법. 자, 한쪽 넘어가서 235쪽에 보면 자, 이쪽에 왼쪽 밑쪽을 봐주세요. 보면은 영어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반에 16명이네요. 총 16명의 학생의 영어 성적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들이 그냥 자료예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도대체 이 반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죠. 막 52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92점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이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는데 정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정리할 때 이렇게 가로선, 세로선을 이렇게 근 다음에 이쪽을 줄기라고 하고요. 이쪽을 잎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영어 성적을 정리한 거니까 위에다 영어 성적이라고 이렇게 쓰고 자, 이때 이 52점인 친구를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10의 자리인 5는 줄기에 쓰고 요거 2는 잎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나요? 여기서 요 52점인 친구의 10의 자리는 여기 줄기에 쓰고 1의 자리는 여기 잎에다가 써준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76점인 친구는 10의 자리가 7이니까 여기 쓰고, 그쵸?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6이니까 그 6은 여기에 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잎과 줄기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게 되냐면, 우리가 읽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52점, 그쵸? 그러니까 요걸 읽는 방법이 여기에 설명이 돼 있어요. 요거, 그쵸? 왼쪽 게 10의 자리고 오른쪽 게 1의 자리다, 그 뜻이죠. 52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56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60점, 60점, 64점, 72점, 72점, 76점, 76점, 79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50점대는 다 여기다가 쓰고, 60점대는 다 여기다가 쓰고, 70점대는 다 여기다 쓰고, 80점대는 다 여기다 쓰고, 90점대는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어때요? 정리하고 보니까, 영어 성적을 쭉 정리하고 보니까, 와, 이 반에는 70점대 친구들이 많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치? 그 다음 잘하는 친구 1명, 못하는 친구는 2명 정도 있고, 그쵸? 친구들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이런 경향을 갖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숫자들을 다 써놓은 것보다는 이렇게 정리하니까 우리가 보기도 훨씬 편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80점인 친구는 몇 명? 4명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죠? 그다음 제일 높은 애는 92점, 두 번째로 높은 애는 88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죠. 그렇지?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줄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낸 거하고 이렇게 나타낸 거하고는 그냥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거. 네, 같은 것인데 이쪽이 보기 좋다, 이거죠. 보기 좋다. 보기가 좋고 여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정확하게 둘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알겠죠? 그래서 같은 것이다, 요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친구들이 풀 때 만약에 이걸 정리를 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요 잎에 해당하는 요 숫자들, 1의 자리 숫자들을 꼭 이렇게 순서대로 써야 되냐, 작은 순서대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순서대로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뭐 나오는 순서대로 그냥 쓰셔도 괜찮아요. 여기 앞에 내가 찾은 순서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물론 작은 거부터 쓰면 보기는 좋겠죠. 나중에 여러 가지 확인할 때 좋긴 하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반드시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봐봐. 요 그림을 가지고 여기에는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줄기는 뭐냐? 줄기는 여기 얘네들이 줄기죠. 5, 6, 7, 8, 9 이렇게 줄기가 있고, 자,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여기 잎이 여기가 제일 많죠. 이는 7이고,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7이고, 그렇죠? 자, 줄기 7의 잎은 몇 개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고요. 6개고, 가장 낮은 점수는 여기 50점대가 제일 낮겠죠. 52점, 56점이니까 52점이 제일 낮지. 52점이 제일 낮고, 가장 높은 점수는 90점대겠죠. 92점, 이렇게 되고. 조사한 학생 수는 몇 명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줄기가 아니라 잎을 세면 됩니다. 여기가 학생 수죠. 지금 줄기는 이렇게 반복되는 애들을 10의 자리를 한 번밖에 안 썼기 때문에 줄기를 가지고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친구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잎에 해당하는 잎의 개수를 세면 친구들이 몇 명인지 나오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이렇게 세면 되겠죠.
자, 실제 문제가 나오면 이쪽에 이런 자료는 안 나오고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84점 이상인 학생은 몇 명이냐? 이렇게 하면 여기가 84점이 여기 있죠? 84점 이상이니까 84도 포함되죠? 88, 92 이렇게 돼서 3명이다. 이렇게 되고, 자, 여섯 번째로 성적이 높은 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제일 높은 학생 1등 여기가 1등, 그다음 88.2등, 86.3등, 요거 4등. 자, 요것도 공동 4등. 그렇죠? 그냥 5등이라고 할게요. 자, 그 똑같이 80점이라도 그 A라는 학생이 80점을 맞은 것과 B라는 학생이 80점을 맞은 건 다른 겁니다. 저 똑같이 80점이라고 같은 학생으로 보면 안 되겠죠? 따로따로 4등, 5등, 그럼 6등은 얘가 되겠죠. 6등. 정확하게는 얘도 4등, 얘도 4등, 공동 4등이면 5등이 없어지고 그 다음 애가 6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헷갈리니까 그냥 얘가 4등, 얘가 5등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우리가 이 잎과 줄기 그림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선생님이 주의 줄 게 있는데, 통계단원에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통계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단위예요. 단위. 자, 단위를 꼭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쪽에 단위가 나오는데 단위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 잎과 줄기 그림에서 단위는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거. 이렇게. 얘는 회가 되는 거예요. 얘는 잇몸 일으키기 횟수였네. 그죠? 자, 그럼 얘는 잇몸 일으키기를 몇 번 했냐? 그럼 24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고, 아까 위에서 했던 건 어떻게 돼? 여기 단위가 여기 있죠. 여기 점이 단위입니다. 그래서 얘는 64점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렇죠? 자, 단위를 빠뜨리면 이게 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를 꼭 써주세요. 알겠죠? 네. 자, 이과줄기 그림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이과줄기 그림이 주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236쪽으로 가서 이과줄기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이과줄기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면 가로선과 세로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별표해 놓으시고요. 자, 이과줄기 그림을 그리는 순서는 첫 번째 줄기랑 잎을 정해요. 그렇죠? 내가 정하는 겁니다. 누굴 잎으로 할지 누굴 줄기로 할지 이걸 정하시고, 자, 세로선을 긋고 세로선의 왼쪽에 줄기의 숫자들을 크기 순서대로 쭉 씁니다. 자, 줄기는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로선의 오른쪽엔 각 줄기에 해당하는 잎을 씁니다. 잎을 쓰시고, 작은 숲부터 나열하면 관찰하기가 쉽다는 거지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줄기랑 잎이 뭔지를 설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세 자릿수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선 어떻게 정했냐면 요 앞에 두 자리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를 줄기로 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만드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만드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키는 멀리뛰기구나. 멀리뛰기에서 지금 요 앞자리가 100의 자리가 1을 넘는 친구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굳이 200cm를 뛴 친구들이 없으니까 그쪽까지는 구분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그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까지 해서 줄기에다 쓰고,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여기가 160 뛴 친구들, 170 뛴 친구들, 180 뛴 친구들 이렇게 있네요. 그죠? 190 뛴 친구도 있네. 그지? 그래서 여기가 16, 17, 18, 19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차례대로 여기다가 172니까 여기다가 2 쓰고, 그다음 175니까 여기다 5 쓰고, 그다음에 168이면 여기다가 8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그냥 나오는 순서대로 나오는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나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쭉 쓰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다? 여기다가 요걸 꼭 써주셔야 됩니다. 요거 이 잎과 줄기를 읽는 방법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요거를 꼭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60하고 16하고 0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160cm다 이렇게 하면서 단위도 같이 쓰게 되겠죠. 이 잎과 줄기와 잎그림을 읽는 방법과 단위를 이쪽에서 알려주게 됩니다. 이걸 사용을 해서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할 때는 줄기를 가운데다가 쓰고 남학생들은 A 잎은 오른쪽에 여학생은 왼쪽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좌우로 비교하기가 되게 편하죠. 줄기가 80점대 친구들은 이건 뭐 수행평가 점수였네. 남자들이 더 많고 70점대는 여자들이 많고 그쵸? 이런 것들을 동시에 비교하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37쪽으로 와서 237쪽에 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요게 나타내는 이거를 이게 뭘 나타내는지를 왜 써줘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예제를. 자 이거 잎과 줄기가 이렇게 줄기와 잎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얘네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표현을 안 해줬어요. 그럼 이게 요걸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걸 나타낼 수도 있고 이걸 나타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똑같이 쓴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읽느냐를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그 보는 사람마다 이걸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요거를 반드시 써 주셔야 됩니다. 요거 단위하고 읽는 방법. 그래서 요거 1, 2는 12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거는 130이 되는 거고 요거는 210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반드시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 문제를 읽을 때도 잘 읽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잎과 줄기 그림 풀 때 요거 잘 봐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를 한번 보면 자 똑같은 거라도 읽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예제 2번 볼게. 아래 자료는 선영인의 반 학생 20명이 1분당 몇 박수다. 1분당 몇 박수였대요. 자료를 그 줄기와 잎그림을 완성하고 다음 물음에 답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6, 5 이렇게 썼는데 얘는 지금 얘를 쓴 거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6, 5는 뭘 나타내는 거야? 65회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들을 쭉 쓰면 됩니다. 지금 10의 자리를 줄기에 쓰고 있기 때문에 8도 있고 7도 있고 6도 있고 9도 있네요. 그렇죠? 그럼 6, 7, 8, 9 이렇게 한 다음에 85 그렇죠? 쓴 건 이렇게 지워주세요. 그 다음 73 지우고 69 지우고 74 지우고 77 그 다음에 86 그렇죠? 72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 크기 순서대로 하지 말고 72 했고 69 또 있네. 그쵸? 9 그 다음에 68 71 79 그 다음에 68 그 다음에 80 90 73 68 82 92 79 자, 이렇게 하면 다 완성된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입 쪽을 이렇게 순서대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너무 힘들어져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지워야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걸 보고서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줄기 8에 해당하는 잎을 모두 구해라. 자, 여기 8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요거 쓰라는 겁니다. 그럼 5, 6, 0, 2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잎이 가장 적은 줄기는 9죠. 9가 두 개밖에 없네. 그 다음 맥박이 세 번째로 높은 학생은 지금 92가 제일 높죠. 그 다음 90, 그 다음에 86이네. 86.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낮은 학생은 제일 낮은 애가 여기 65, 그다음 두 번째가 68,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69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릴 수만 있다면 요거를 또 편하게 요걸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238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38쪽에 보면 자, 그럼 이렇게 줄기와 잇그림을 우리가 그리는 방법도 배워봤고 여기서 이걸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봤는데 이 줄기와 잇그림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배울 것인데 그걸 왜 우리가 하느냐 라고 얘기하면 이과줄기가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 그럼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단점을 이렇게 그 단점을 없애주는 다른 방식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 수학자들이나 그 예전의 사람들이 이 방법을 써서 좋았는데 이게 또 단점이 있네. 그러면 그걸 또 다른 걸로 보완을 하고 그게 또 단점이 있네. 그럼 계속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과줄기의 장점이라고 하면 네, 장점은 뭐가 있냐? 원래 자료를 그대로 줄기와 잎에 나누어서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래 자료 값 하나하나를 다 알 수 있죠. 그치? 그리고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하기만 한다고 하면 특정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제일 많은 친구, 제일 적은 친구 이런 거 찾기 편하겠죠. 그 다음에 잎의 나열로부터 자료의 분포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약 막대 그래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 밑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얘가 여기는 두 칸,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여긴 다섯 칸, 네 칸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막대 그래프 같죠? 얘가 제일 많고 얘가 제일 적고 이런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도. 괜찮죠? 자, 그러면 이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은 뭐가 있냐? 단점은 별량을 일일이 나열해 주는 게 장점이기도 한데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별량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게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게. 그렇죠? 지금 여기 요 밑에 여기 보면 뭐 한 몇 개 한 20개 되나요? 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돼 보이는데 만약에 100개라고 해 봐.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많아져. 그죠? 야, 그러면 요거 나열하는 것도 어렵고 그게 너무 많아지면 거기서 뭔가 정보를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럼 이게 많아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이제 다음번에 또 다른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잎과 줄기와 잇그림은 한 자료가 20개에서 뭐 한 30개? 네, 30개 정도? 네, 30개보다 적다고 하면 괜찮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한 20개만 넘어가도 좀 번거롭죠. 그래서 그 자료 별량의 수가 많아진다 그러면 좀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방법을 배웠을 때 그 방법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의 좋은 점은 뭔지, 이거의 단점은 뭔지, 그럼 그 단점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보완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과줄기 그림 해봤고, 자, 그 뒤에 239쪽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아래 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 회원 20명의 나이를 조사했다. 이렇게 됐죠. 지금 20명을 조사한 겁니다. 20명을 조사해서 자, 10의 자리를 줄기로 하기로 하고 1의 자리를 2% 하기로 했대요. 친절하네. 다 설명해 줬어요. 물론 여기에도 설명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죠? 자, 14세를 1, 4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요거는 여기에 잎이고 얘가 줄기구나 이런 걸 알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잎과 첫 번째 줄기와 잇그림을 완성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하나씩 쓰면서 하면 돼. 자, 14 여기 썼죠. 그 다음에 32,
쓰시고 47 쓰시고 24 쓰시고 16 쓰시고 38 쓰시고 그 다음에 51 쓰시고 18 쓰시고 15 요거 썼다고 할게요. 36 쓰시고 50 쓰시고 35 그 다음에 17 41 여기 썼다 치고요. 여기 썼고 31 46 여기 있고 그 다음에 25 42 여기 있고 32 그 다음에 54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 완성됐죠? 자, 그 다음 잎이 가장 많은 줄기 보니까 여기 요거 3이네요. 그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있네요. 여기 그죠? 줄기를 말해라 했으니까 이거 3만 쓰시면 됩니다. 3. 자, 줄기 5의 잎 줄기 5 여기 잎 얘네들 중에서 가장 큰 수 4를 쓰시면 됩니다. 4.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회원의 나이 이렇게 되죠. 이게 나이인데 그럼 이게 50대가 제일 많은 거죠. 그럼 54세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51세. 자, 여기서 51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아까 뭐라고 했죠? 단위를 꼭 쓰셔야 돼요. 세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자, 25세 이상 35세 이하인 회원은 모두 몇 명이냐 이렇게 얘기했죠. 자, 한번 세봅시다. 자, 25세 여기 있죠. 35세 여기 있죠. 그쵸? 그러면 25세 이상이니까 24는 아니고 그럼 1명 그 다음에 32, 38은 아니죠. 36도 아니고 35, 31, 32 이렇게 되고 하나, 둘, 셋, 넷, 5명. 자, 5명 이렇게 쓰셔야 돼요. 5명. 자, 그 다음에 45세 이상인 회원은 모두 몇 명이냐 이렇게 돼 있죠. 45세는 없네. 그쵸? 그럼 46, 47 51, 50, 54 이렇게 되니까 요것도 5명이네요. 이렇게. 괜찮죠? 네. 2번 문제도 계속 해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줄기를 하나만 쓰고 두 집단 남자 여자를 같이 표시를 해서 한꺼번에 비교하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아래는 현진의 반 남학생과 여학생이 지난 1년 동안 읽은 책의 수를 조사하여 함께 나타낸 줄기와 잎 그림이다. 다음 물음에 답해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현진의 반 여학생 수 이렇게 물어봤죠. 자, 여학생 요거 세면 되는 거지.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일곱. 자, 17명. 자, 단위 꼭 써주세요. 자, 17명이고 자, 그 다음 자, 이번 문제 보면 자, 25권을 읽은 학생 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그냥 25권을 읽은 애가 누구냐? 그럼 20번 때 여기죠. 남학생은 여기 25, 25 2명. 여학생도 이쪽에 25, 25 2명. 이렇게 해서 총 몇 명? 자, 4명 이렇게 됩니다. 4명 이렇게 되겠고요. 자, 20권 미만 읽은 학생 남학생 수 20권 미만으로 읽은 남학생 20권 미만이면 20권보다 아래쪽이니까 여기서 10권대 애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이렇게 되겠다. 5명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지가 1년간 읽은 책의 수가 18권이라고 하면 현지보다 읽은 책의 수가 적은 학생 수. 여기 학생 수니까 남자 여자 다 포함이에요. 그럼 18권 아래쪽. 그쵸? 18권 아래쪽 애들을 구해봐라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17, 16, 13, 11, 16, 17, 17 이렇게.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네요. 그쵸? 8명 이렇게 될 거고 자, 25권 이상 읽은 학생은 전체 몇 퍼센트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거는 퍼센트라고 하면 백분율이죠. 자, 백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서 전체 학생 수 분의 여기서 25권 이상 읽은 학생 여기가 안 써지네.
읽은 학생 수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전체는 몇 명이었어요? 전체는 아까 여학생들은 17명이었고 남자애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명이니까 전체는 30명이었네요. 자, 그러면 30분에 25권 이상 읽은 애들은 25권도 포함이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명. 그렇죠? 12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약분하면 요거 10대고 4대고요. 얘랑 약분하면 10대니까 얘는 40%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